아직도 조금 더 알아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라는 말로 그 선택을 붙잡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주영은 그 순간이야말로 이미 반쯤 패배한 상태라고 말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망설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특히 성실한 사람들이 더 깊이 빠져드는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신중한 편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명해 왔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4. 왜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망설이는가? 망설임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더 깊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의외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 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은 늘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실수를 남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하고 결과에 대한 부담을 혼자서 떠안으려 합니다. 이 태도는 분명 미덕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미덕은 결정을 가로막는 족쇄가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합니다. 문제는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항상 더 많다는 점입니다. 정주영은 이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결정은 이미 늦은 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망설임은 대개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틀리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보면, 괜히 나섰다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이 생각들은 모두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망설임이 더 이상 신중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에 능숙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공부하자.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들이 언제까지 반복되느냐입니다. 정주영은 같은 말을 3번 이상 반복하는 순간 이미 결정이 아니라 도피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망설임은 더 쉽게 정당화됩니다. 튀지 마라. 괜히 나섰다가 손해본다.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다. 이 말들은 한 세대를 지켜준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 지혜가 다음 세대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안정이라는 단어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은 목표가 아니라 순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지키려는 순간 세상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 말 속에 숨은 또 다른 의미를 봤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 이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정은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망설임은 자기 욕망을 부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정주영은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망,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욕망. 그는 이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욕망에 결정이라는 책임을 붙였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하지만 정주영은 자격이란
결정을 내린 뒤에 증명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은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결정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자기 인생을 관망하는 위치로 물러납니다. 정주영은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관망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대신 아무 성장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은 결정과 만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결정 없는 성실함은 방향 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정주영은 성실한 사람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틀릴까 봐 걱정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안 하는 건 틀리는 것보다 더 큰 책임 회피다. 이 말은 따뜻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핑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과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가 결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비교는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미덕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답은 다음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부자는 왜 확신이 없어도 먼저 움직이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하겠다. 조금만 더 명확해지면 결정하겠다. 이 말은 아주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 말이 가진 치명적인 오류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부자는 확신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정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반면 부자는 다르게 묻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이 질문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주영은 확신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을 결과로 보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설득하고 자본을 끌어오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확신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 성장한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역시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결정할 때 이 시장이 완전히 검증됐는가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계산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판단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건희는 이 철학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가감히 버려라. 이 말은 확신이 없을 때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망설이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미래를 먼저 선택합니다. 정주영은 확신을 기다리는 태도를 늙은 사고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항상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늘 새로운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영역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의 기준을 확신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결정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선택이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들면 그들은 움직입니다. 틀릴 가능성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리는 것보다 멈춰 있는 상태를 더 두려워합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먼저 결정의 태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조직 전체가 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결정일수록 더 빨리 합니다. 점심 메뉴, 약속 시간, 투자 규모, 사람 선택, 이 사소한 결정들이 결단의 근육을 만듭니다. 결단의 근육이 약한 사람은 큰 결정 앞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정주영은 작은 결정에서 망설이는 사람은 큰 결정 앞에서 반드시 도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회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정당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망설임 속에서는 아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확신 없는 결정을 무모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을수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앞에는 확신 없는 선택 하나가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을 다시 서랍 속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꺼내어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다음 일하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만약 결정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정주영의 관점으로 정면에서 답해보겠습니다. 틀리는 것과 망설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회복 가능한지 그 냉정한 차이를 다음 부분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6. 틀린 결정은 고칠 수 있지만 망설임은 고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붙잡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정주영은 이 질문이 사람을 가장 깊은 늪으로 끌고 간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결정은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망설임은 고칠 기회조차 없다. 이 말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일어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정주영은 실패를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비싸고 아프지만 반드시 남는 것이 있는 비용. 반면 망설임은 손실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사라지는 손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결정 앞에서 발이 목입니다. 틀린 결정이 남기는 것은 경험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판단이 부족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 정보는 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결정하고 행동하고 부딪힌 사람만이 얻습니다. 정주영은 이 경험을 인생의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사람을 무능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은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한계를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은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를 지워버립니다. 어제는 두 개였던 길이 오늘은 하나로 줄고 내일은 아예 없어집니다. 정주영은 이 과정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 말은 항상 너무 늦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망설임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즉각적인 신호를 줍니다. 아프고 손해가 나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아무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주영은 조용한 실패가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용한 실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직 결정한 게 없으니까. 이 말 속에서 인생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망설임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이상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으로 흘려보낸 중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나이가 들수록 결정의 속도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늦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틀린 결정은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망설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틀린 결정은 사람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망설임은 사람을 상상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저 사람은 운이 좋았지. 환경이 달랐으면. 반면 결정하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봤습니다. 결정이 빠른 사람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림은 다음 결정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망설임에는 이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은 경험을 낳지 않고 성장을 낳지 않으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틀릴까 봐 미루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정말 인생을 끝낼 만큼 치명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결정인데도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주영은 이 질문 앞에서 항상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실패를 택하고 되돌릴 수 없는 망설임을 버리는 것. 이 선택이 그를 오늘의 위치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실제로 사용했던 결정의 기준, 즉 어떤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사실을 다음 부분에서 명확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7. 정주영이 평생 지켰던 세 가지 결정 원칙. 정주영의 결정을 겉으로만 보면 대담하고 거칠고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과 반복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구조였습니다. 정주영은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울 수 있고 단련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는 결정하지 않는다. 정주영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현실을 보는 판단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